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운이 좋다고 하는데 왜 나는 지금 안 좋지? 아니면 왜 답답하지? 왜 운이 안 풀리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보면 올해는 운이 좋대요. 지금 운이 좀 풀릴 시기래요. 근데 나는 아직 모르겠고 운이 자꾸 답답한 것 같고 좋다고는 하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고 왠지 풀려나가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운이 안 풀릴 때에는 유심히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어떤 걸 유심히 봐야 되냐면, 먼저 이렇게 부정이 껴있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어떠한 부정이 나한테 껴있는지, 그 부정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잘 아셔야 내가 운값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문 부정인데요. 이 상문 부정이라는 거는 부정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무섭고 제일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상문 부정인데요. 여러분들 상문살, 상문주당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렇듯이 이 상문살, 상문주당이라고 하는 거는 최악의 경우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게 이 상문 부정이고 상문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운이 들었는데 운을 막아설 수 있는 거, 내 운을 꺾어 놓는 거, 이 운을 꺾을 수 있는 제일 큰 힘은 상문 부정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이 들었는데도 운값을 못하고 내가 뭔가 이상하게 자꾸 재수가 막힌다, 운이 막힌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상가집에를 갔다든지 아니면 내 주위에서 상문 부정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부정 중에서 제일 악한 부정, 제일 강하게 나쁜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상문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 상문 부정은요, 이 모든 운을 다 꺾어 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대운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 상문 부정으로 인해서 내 모든 운을 다 꺾을 수 있는 게 이 상문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문 부정이 드셨는지 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요, 인부정이라고 하는데요. 인부정은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 부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들락날락하죠. 어떠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어디에 회사를 다녀. 근데 내 아랫사람으로 사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 윗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죠. 그렇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부정이 드는 거를 인부정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직장을 옮기든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뭐가 일이 안 풀려. 뭐가 이렇게 자꾸 되는 일이 없어. 저 사람하고 무슨 일만 하면 이렇게 재수가 막히는 것 같아. 재수가 없는 것 같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게 인부정인데요. 나하고의 맞지 않는 관계 아니면 나에게 해를 주는, 나에게 부정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정이 인부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고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 운을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내가 소속이 돼 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내가 소속이 돼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위에 사람이면 뭐 아랫 사람을 뭐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디 단체에 기관에 소속이 돼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부정은 내가 알고서도 참 어려운 게 사람의 부정이다. 단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에는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관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을 잘 뽑으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내가 안 좋은 사람, 나에게 부정을 끼고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면 회사가 기우뚱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장사가
어제까지 잘 된 장사가 오늘부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들고 나서부터 장사가 안 되고 손님이 뚝 끊겨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정, 나에게 부정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럴 때에는 잘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정을 줄 수 있는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실 때에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부터 유명한 말이 있죠. 대기업인 삼성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꼭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고 뽑는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죠?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이 살리기도 하고 사람이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 들면 흥하기도 망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귀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잘 되려면 귀인이 끓고 내가 안 되려면은 나를 꼭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게 바로 인부정입니다. 그래서 내 운을 꺾어 놓을 수 있는 부정 중에 하나가 인부정, 사람의 부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동토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토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어떠한 이제 집안에 물건이 잘못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물건이 누가 썼던 중고 물건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탈이 난다, 동토가 난다, 동법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건으로 인해서 부정이 들고 있던 자리에서도 부정이 나거든요. 그런 걸 동토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리에 의해서도 부정이 드는 거를 동토, 동법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토가 났을 때에도 내 운을 막을 수가 있다. 내 운이 막힐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한순식간이고요. 또 어떠한 이제 이 산소의 자리에서도 지금 이제 생각난 게 산소 자리에서도 굴러 들어온 돌멩이 하나가 이 산소에 어떤 홍수나 비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자연으로 인해서 돌이 굴러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괜찮은데 이 잘못 굴러 들어온 돌멩이 하나로 인해서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동토동법은 무섭다. 나를 정말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정 중에 동토동법,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이 끼는 거, 그거를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흔히 또 이런 말씀 있죠. 누가 이제 이렇게 물건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친구의 물건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요. 그 물건을 주시는 분이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나 성공을 하신 분이나 어떤 금전이 부자가 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의 물건을 받으면 오히려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물건은 또 받고 싶어 하죠. 근데 그 분이 만약에 물건을 주시는 분이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집안에 우환이 많이 끓거나 어떠한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분의 물건을 받으시면 반드시 그 영향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부정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나도 그와 함께 그와 흡사한 그런 부정이 껴서 되는 일이 안 되든지 금전에 이런 어떤 손실이 있든지 막힘이 있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남의 물건도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중고 시장 가면은 막 이렇게 옷도 막 그런 옷을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옷도 만약에 재수가 좋았던 분의 옷을 내가 우연히 사와서 입으면서 재수가 또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중고시장에 내다 파는 옷이나 구제 물건이나 이런 물건들을 보면 옷이나 물건들을 보면은요, 돌아가신 분의 그런 옷들이나 물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썼는지도 모르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끼는 의미에서 그런 물건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그런 경우에는 절대 그렇더라도 그런 물건은 중고 물건은 안 사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차라리 새 물건을 조금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건 좋으신데 구제 물건, 누가 썼던 중고 물건은 절대적으로 집안에 들이시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목신동토라 그래서 이렇게 나무 목자를 쓰죠. 나무로 된 물건을 잘못 들여서 폐가망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심각한 경우에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왜 그러냐면 나무에 잘 붙어요. 뭐가 나쁜 게 나무에 잘 붙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책상이라든지 어떤 무슨 물건을 잘못 들여왔을 때에는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정말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내 사주에 살이 끼어 있는 경우에 내 운을 막더라, 내 운이 꺾이더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사람이 사주팔자라는 거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들 누구나 살을 끼고 태어납니다. 한데 그 살이 너무 나쁘게 작용하는 살이 있고 또 좋게도 작용하는 살이 있거든요. 살이라고 다 나쁘지만은 않아요. 예전에는 나빴는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좋게 또 이렇게 풀이되는 살들도 있고요. 그렇게 좋게 또 활용되는 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쁜 살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풀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살들이 있냐면 이 살들이 있어서 나에게 운을 막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작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 살의 작용이 나에게 많이 되면서 나를 꺾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살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일 끝자리, 음력 생일 끝자리에 138이 붙으면 우리가 인동살이라고 간주를 한다. 이 인동살은 조상의 되물림이다. 조상님이 어떤 나쁜 업보를 행했을 경우에 그 나쁜 거를 풀고 가지 못하고 나쁜 업이 후손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 후손이 일이 안 풀리고 잘 못 사는 경우가 인동살이다. 그래서 인동살은 조상의 대물림이기 때문에 나도 풀어야 되고 내 후손도 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138의 생일을 가지신 분들 끝자리가 138이기 때문에 11, 13, 18, 21, 23, 28일도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인동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인동살이 많은 운을 꺾어 놓더라. 가정의 풍파도 일으키고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인간관계도 많이 막을 수 있는 게 인동살이 되더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이 인동살이 금전재물도 굉장히 막아놓고 내 운을 꺾어놓는 데는 한몫을 하는 게 이 인동살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인동살 풀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살 중에서 다 깨지라는 팥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내 거를 빼앗기는 겁살. 다 내 걸 빼앗아 가죠. 이 겁살이 있으면 내 걸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뺏기는 수다. 이렇게 겁살이 이런 뺏기는 수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 또 관제 구설이나 갇히는 형국. 이런 갇히는 형국에 드는 이런 형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살들의 작용이 결국은 내 운을 막더라. 내가 대운이 들고 내가 좋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풀리는 게 없고 나는 왜 안 풀리나요? 좋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래요? 이러신 분들은 한번 이런 거를 짚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 내가 막히는지, 내가 왜 안 풀리는지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걸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운이 들었는데 왜 나는 답답하고 운이 안 풀릴까? 이 몇 가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또 개개인마다 사주팔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는 개개인의 신점을 잘 보셔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